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사로 간다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라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나 지난번 시간에 보시면 펀드 또는 이렇게 펀드라고는 원리금 비보장의 수익률이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결국은 은행에 계신 분들은 정기예금을 좀 투자를 많이 하셔서 상대적으로 펀드 비중이 작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수익률이 섞여서 증권사들이 좀 낮게 보이는 특징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은 증권사로 함부로 이동하시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권사는 수익률의 변동성이 큰 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너무 제가 증권사만 좀 까는 것 같아서 증권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ETF 그리고 이런 펀드 자체의 투자 상품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바로 직접 투자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몰빵하다가 이제 골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퇴직연금 ETF 투자가 1조를 돌파했다고 하면서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가 있어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탑5 ETF가 뭐냐? 그래서 이거를 3개월 동안 수익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연초에 야, 이게 장기적으로 중국 전기차가 좋다고 하니까 투자를 했어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라고 하는 펀드죠. 투자했더니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좋을 줄 알았더니 꼭 내가 투자하면 20% 마이너스. 3개월밖에 안 된 수익률이고 나중에 반등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또 한 1, 20%더 하락한다든가 이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또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퇴직연금을 좀 찾아야 되는, 깨야 되는 상황이 또 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원금에서 이만큼 까지면서 돈을 찾게 되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수익률이 좋은 펀드만 쫓아서 몰빵하다가 이거를 만약 일부만 투자했으면 상관없죠. 한 70%는 현금이나 좀 분산된 거 투자하시고 30% 정도만 이런 거 이 차이나 전기차 투자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대부분은 몰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몰빵하시다가 안타까운 결말로 이어진 경험들이 과거에 상당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심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이유로 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증권사의 높은 수익률 그리고 다양한 펀드 상품 이런 것도 장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은행도 은행대로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 실적이 쌓이면 되게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을 오래 쌓아 놓으시게 되면은 뭐 몇천만 원씩 쌓이잖아요. 억대 쌓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량 고객으로 분류되시기 때문에 향후 대출 받으시거나 할 때 각종 이런 금융거래 받을 때 우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방법, 은행에서도 펀드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일단 이런 우량 고객으로 분류가 되시면 뭐 급여이체 하는 거 이상으로 0.2%만 만약에 금리 할인을 받는다고 쳐봐요. 대출 받으실 때 한 아파트 같은 거 사실 때 5억 원 정도 대출 받는다 그러면은 1년에 얼마예요? 0.2%면 1년에 100만 원씩 이자가 깎이는 거예요. 꽤 큰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행에도 펀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또 이런 거죠. 은행에도 펀드를 팔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TDF 상품입니다. 아까 제가 이게 소울 액티브예요. 이게 20% 빠진 거. 그런데 미래에셋에서 똑같은 전략 배분 TDF 2035 이런 거 투자했으면은 원금 이상이죠. 이게 분산돼 있는 그런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TDF는 은행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절반 정도는 TDF를 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이거는 비중은 여러분이 조절하셔도 돼요. 나는 절반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7대3으로 가겠다. 나는 아니다. TDF는 뭐 30%만 가져가고 70%는 내가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 절반 정도 최소 TDF를 해놓으시고 나머지 절반만 ETF 같은 공격적인 걸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제 결론은 무조건 그 권유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 권유하시는 분이 이런 현실을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권유를 해드리는 분인지, 단순히 차이나 전기차나 뭐 제가 좋아하는 헬스케어가 좋으니까 이걸로 다 갈아타세요 라고 하면서 권유하시는 분은 혹시 아니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좀 여러분이 스스로 좀 어떻게 보면 분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시고 은행에 계시든 또는 증권사에 계시든 나한테 들어오는 퇴직연금 계좌의 제도가 일단 뭐냐, DB면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알아서 하니까. DC나 IRP라고 분류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TDF나 ETF로 지정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